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매매 내역과 함께 실전 차트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보고 계신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12월 말 바닥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2달이 넘게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2월 달 들어서 지수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박스 안에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 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황색 선 20일 이동평균선이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수 차트에서 20일과 120일 이평선의 골든크로스 또는 데드크로스 유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주식은 지난해 8월부터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었죠. 지난해 8월 이렇게 20일과 120일 이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120일 이평선이 위에 배치되고 단기 이평선인 20일 이평선이 아래에 배치되면서 역배열이 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다시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정말 이번 주의 지수 차트 흐름은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넓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차트를 한번 볼게요. 240일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전의 상승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는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하락장이 지속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분명히 지속적인 상승으로 피로도가 좀 쌓였을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 조정이 있을 건데 이 조정이 어느 지점에서 멈출 건지 잘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지는 않고 단기 조정 이후 반등하는 시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현재 매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가능한 단기간 짧은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근 접근한 종목과 또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임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해 말 이렇게 2번 정도 제가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났는데 이때는 매매 타점을 잡지 못해서 종목에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들어서 이렇게 저점 눌림목이 정확하게 형성이 된 게 보이시죠? 37만 5천 원 부근인데요. 이 눌림목까지는 타점을 기다리지는 못했지만 오늘 시초가가 5일선 부근에서 시작되어서 종목에 진입했고 매도는 현재 박스권의 상단 이 부근에서 안전하게 짧게 매매를 끊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기타 오늘 아주 급상승한 여러 가지 로봇 종목들 계속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너무 고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로는 접근하겠지만 이틀 이상 길게 가져가는 수익 매매나 단기 매매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추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더라도 추격 매매보다는 상승 중이라도 잠깐 눌림 자리가 발생하는 그런 자리를 좀 노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신규로 로봇주에 진입한다면 이렇게 고점에 있는 종목보다는 한동안 가격이 내려왔다가 다시 기술적 조정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매매했던 로봇 관련주 하나가 더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DIC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러한 형태로 매매가 흘러가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매도는 단기 고점 자리에서 끊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매 패턴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매매 타점을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은 정말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매매 타점이 나왔는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여기에서 제가 종목을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밴드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그리고 돌파 양봉의 윗꼬리 상단 부분에서 목표 타겟으로 잡고 매매를 끊어갔던 것입니다. 매매는 이틀 동안 매집하고 다음날 매도 그리고 또 이틀 동안 매수하고 그날 종가에 매도하면서 이렇게 2번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요. DIC는 지금 종목에 진입하기보다는 주가가 다시 5천원 부근에 내려왔을 때 이 아랫부분에서 재진입 여부를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IC처럼 이렇게 매수 매도가 반복되었던 종목 하나 더 있는데 솔리드라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보면 매매 타점 잡기가 정말 좋은 형태로 주가가 흘러갔는데요. 먼저 상승 초입 부분에서 이렇게 N자형 상승을 만들어 나갈 때 바로 이 부분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안타깝게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놓치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2번째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고점 그리고 현재 눌림목 위치가 있는 바로 이 라인입니다. 물론 첫 번째 종목은 좀 과감하게 진입을 했는데요. 매도 타점은 가장 최근에 있던 정고점 부분 여기를 목표 수익 구간으로 이렇게 끊어갔던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매수를 진행했고 오늘 전고점 목표 수익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매를 끊어가면서 두 번의 매매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갔는데요. 이렇게 솔리드나 아까 보셨던 DIC처럼 최근에 N자 파동을 만들다가 고점에서 박스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을 찾으셨다면 박스의 하단권을 종목 진입 시점 그리고 박스의 상단을 목표 지점으로 잡으면서 매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박스의 상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인데 신규 종목으로도 현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에 있는 종목은 짧게 단타로만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방산주에서 그런 종목이 나왔는데 현대로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사상 최고가가 나온 종목은 단타로 접근하기에 꽤 메리트가 있는데요. 저도 오늘 짧은 단타로 종목에 진입했는데 단타니까 분봉 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장 초반 시초가에서 이미 갭을 띄웠고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하고 15분 만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위치를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로 판단을 하고 다음번 주가가 여기에 도달할 때 짧은 눌림목이자 또 손절 라인으로 한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주가는 이후에 다시 반등을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여러 번 매매가 진행됐습니다. 대략 6번 정도에 걸쳐서 분할 매수가 진행되었었고요. 이때는 신경이 아주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만약 주가가 이 위치 아래로 떨어진다면 빠른 손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현재 사상 최고가에 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질 때 빠른 손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꽤 신경을 써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주가가 하락하지는 않고 계속 횡보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2시경 무렵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전고점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서 매도하면서 짧게 단타 매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지수가 상승의 초입에 있다면 당연히 수익 매매나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 좋겠지만 현재 같이 고점에 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단타 매매가 짧은 수익을 가져가기 좀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단타를 하루에 여러 종목 반복하지는 않고요. 많으면 2종목 아니면 가능한 한 종목에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 종목 현대로템이었다면 어제 날짜로 종목이 진입했던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젠백스는 치매 관련 제약 바이오주인데 어제 오늘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600일 기준으로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상승 위치에 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역시 이런 종목 단타 매매로 접근하기 아주 좋은 것이죠. 오늘은 제가 현대로템에 자금이 들어가서 단타 매매로 젠백스를 하지는 못했는데요. 차트상 오늘도 단타로 진입하기에는 좋았겠지만 우선 어제 종목에 진입했던 분봉 매매 타점 살펴보겠습니다. 5분봉 차트를 볼게요. 이걸 보면 제가 단타로 진입하는 종목의 특징이 금방 보여지는데 아까 보셨던 현대로템과 정말 비슷한 패턴이죠. 먼저 시초가에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조정이 이렇게 나왔고 바로 이 조정의 저점 여기를 의미 있는 바닥 구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도 같이 이 위치를 잡으면 되겠죠.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다시 하락을 하는데 이전에 있던 저점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에서 종목에 진입을 했고요. 대략 3시간 정도 주가가 흘러가다가 전고점 위치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면서 짧게 단타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 잘 먹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따라 성공률이 좋은 단타 종목의 주가 패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패턴의 성공률이 아주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2번이나 보여드렸던 이런 패턴, 갭 상승, 그리고 시초가에 강력한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 짧은 조정, 그리고 반등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 자리가 발생했던 이 위치에서 종목에 진입하고 동시에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매매를 이어간다면 괜찮은 단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단타를 보시면 알겠지만 초단타가 아니라 장중에 종목에 진입하고 최소한 2-3시간 이상 종목을 지켜보기 때문에 매도 타점 기간이 좀 긴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타 매매가 하루에 자주 여러 번 일어나지는 못하고 짧게 한 번 또는 2번밖에 못하는데요. 대신 비중을 조금 더 실어가면서 이런 매매를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단타만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 매매와 눌림목을 계속 겸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셨던 DIC나 솔리드 같은 종목도 있지만 기타 유사하게 2-3일 정도를 지켜보면서 매매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3빌리언 종목 살펴볼게요.
3빌리언은 의료 AI 관련 종목인데 이전에도 매매 타점이 2번 정도 있었네요. 지난해 2월 중순경에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짧은 매매로 손절을 처리했던 기록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종목에 진입했다가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매도됐으니 시간 내에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짧은 매매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후에 큰 상승은 타점을 잡지 못해서 종목에 진입하지는 못했다가 한동안 다시 하락을 하고 한 달 반 지날 무렵 지난 2월 6일 날 종목에 진입하면서 2번 정도 분할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이쁘게 흘러가지는 않았는데요. 음봉이 크게 나왔지만 21선에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멈추었고요. 이후에도 며칠 동안 20일을 계속 가다가 바로 어제 날짜였죠. 정말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 위치까지 도달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매매일 기준으로는 저는 7일 정도를 종목을 보유했었네요. 그래서 해당 종목의 테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렇게 7일이나 8일 정도, 길면 2주 정도 종목을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테마의 생존 유무는 20일 이평선이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의 경우 20일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죠. 이때는 한 달이 넘게 아주 긴 기간 횡보가 이어지지만 20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는 경우에는 단기간 다시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에서도 그렇고 종목에서도 20일 이동평균선은 정말 중요한 기준선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20일 이평선을 지켜보면서 매매했던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SK이터닉스입니다. 차트를 볼게요. 오랜 기간 하락하던 주가가 12월부터는 다시 바닥 횡보를 했던 것이죠. 횡보하는 동안에는 20선에 걸쳐서 주가가 등락폭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월 11일 20선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정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상 보면 제가 첫 번째 종목에 진입했던 이날은 윗꼬리 부분이라서 20선 위에 있지 않았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종가가 20선 아래에서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실제 지우고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종목에 진입할 무렵 20선을 돌파한 상황이었고, 이후에 전고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하면서 종목을 탈출했는데, 이 첫 번째 날은 20선을 돌파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음날 상황을 보면 20선을 주가가 물면서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초가의 종목에 진입을 했고, 매도 포지션은 전날 고점 부근에서 1차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은 분할 매도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요. 두 번째 날도 종가에 다시 한번 매도를 했는데 전날보다는 좀 낮은 위치였죠. 그리고 세 번째 날 전고점을 돌파하는 위치, 조금 높은 위치에서 마지막 물량을 매도 청산하면서 종목을 탈출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SK이터닉스는 이번 주에도 계속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타점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실전 매매에서 제가 세웠던 전략이 잘 통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전략대로 실제 매매가 가능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건데요.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시장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2월달 매매했던 종목 가운데 손절 종목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 물렸다가 손절을 하는 종목 당연히 저도 있겠죠. 현재 몇 주에 걸쳐서 손절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그린 리소스입니다. 구글의 양자 컴퓨터가 이슈가 되던 지난해 12월 말과 1월달 정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저는 1월 6일 날 장대 양봉 이후 다음 나오는 첫 번째 음봉에서 진입했다가 현재 종목에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다음날 7%에서 8% 정도 수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날 매도를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에 대한 응징을 지금 철저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제가 지켜보고 있던 가운데 두 번째 매도 시기인 20선 이평선이 무너지는 날, 여기에서도 매도를 하지 못하고 종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파란색 선인 120일 이평선에서 주가가 현재 흘러가고는 있지만 더 이상 길게 끌고 가기에는 시간적인 기회 손실이 클 것 같아서 현재 매일매일 발생되는 수익의 5%에서 10% 정도를 분할 매도하면서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덜어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달이 넘었지만 반등을 하지 않는 종목은 저는 장기간 끌고 가지 않고 분할 매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분할 매도하면서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탈출을 하는데요. 매도를 시작하고 현재 오늘까지 13거래일 동안 계속 이렇게 손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물린 종목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손실보다는 수익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것이고요. 수익의 비중이 높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 매매 타점, 항상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매매했던 종목 실전 매매 타점을 보면서 눌림목이나 스윙, 단기 매매나 단타 매매까지 여러 가지 매매 전략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면 상승하는 대로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매매하기가 어렵고요. 또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시장이 어려워서 어렵고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매라는 것이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시장이 허락하는 그 틈을 잘 찾아서 작은 수익이라도 모아서 큰 수익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 생존에 항상 도움되는 주식 채널 될 수 있도록 저도 꾸준히 공부하고 테스트하면서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